사건 당일 상사인 장중사의 지시로 당직 근무까지 받고 회식에 가야 했던 이중사. 술자리가 끝난 뒤 부대로 돌아가는 차에 오릅니다. 네네. 부대까지는 잘 갈 수 있지. 부대 빨리 찍어라. 일행이 있는데도 추행을 시작한 장중사는 먼저 내린 노모 상사가 앞자리로 옮기라는데 상관에게 반말까지 해가며 거절합니다. 혼자 앞에 타. 안 따로 돼. 뒷자리에 두 사람만 남자 더 심해진 추행. 장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중사가 마치 많이 취한 것처럼 말합니다. 좀 차려. 좀 차려. 이중사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일부러 말을 걸어봅니다. 선생님이 늦게 출근하셨습니까? 당연히 내일 늦게 출근하지. 혼잣말도 해봅니다. 오른다리 좋더라. 오른다리 언제 떼려나? 그래도 추행이 더 심해지자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최소 20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한 이중사는 차량이 부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약 2분 뒤 장중사가 갑자기 따라 내립니다. 여기 맞습니다. 블랙박스의 마지막 장면은 장중사가 이중사의 숙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치어서 가면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3월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저녁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 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중사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고소장엔 성폭력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2차 가해를 가했던 노준이. 이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는 다른 부대 소속 간부였습니다. 파견 나온 다른 비행단 준위가 지난해 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는 겁니다.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는데 느닷없이 가해자가 혼자 있던 이 중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도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이 반복되면서 이 중사는 약혼자에게 나는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회식할 때는 여군을 꼭 동반해서 같이 회식을 해야 되냐? 여군 끌어들여갖고 술 한잔 하면은 야 술 따라봐 이러한 것이 있는 한은. 공군은 성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노준이와 노상사를 사건 3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보직 해임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근무병들이 급하게 뛰어나가 들것을 가져오고 고 이해람 중사의 어머니는 실려나갑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울분을 토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최후에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냔 말이야. 고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모 중사에 대한 2심 재판.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 장 중사 개인만이 아닌 구조적인 은폐 축소 문제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뒤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보복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까요? 유족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도 이제 특검이 구조적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글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절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중사가 숨진 지 1년이 넘게 지난 올 6월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에 나섰고 활동기간 100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공연한 2차 가해와 허위보고, 부실수사까지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다시 확인됐지만 수뇌부에게 그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3월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모 중사는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한 거라고 퍼뜨렸습니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겨우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게 된 이 중사. 그런데 전 부대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이미 새 부대에 이 중사가 툭하면 고소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낸 상태였습니다. 폐쇄적인 군부대에 이중사 편은 없었습니다. 군검사는 자기 휴가 때문에 조사를 미룬 뒤 이중사 일정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피해자인 이중사의 사생활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며 또 다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이거를 그냥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왜 문제 삼았냐는 식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MBC 보도로 이중사의 죽음이 알려지고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공군 본부 공보장교까지 이중사가 부부 문제로 숨졌다며 기자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모두 공군과 국방부는 못 밝혀냈지만 특별검사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총체적인 난맥상이 또 한 번 확인됐지만 그 책임을 공군 수뇌부에게 묻진 못했습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겁니다. 다만 장군인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한 사실을 확인해 전 실장까지 사법 처리하면서 장군 5명 등 공군 관계자 7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대한 특검으로서 했지만 우리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제는 징계할 사람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해 주시고 꽃다운 젊음 하나가 꺾인 지 벌써 1년 넉 달째. 고 이해람 중사는 여전히 장례를 못 치른 채 군병원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